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장유리다입니다. 기대가 좀 더 컸던 걸까요? 우리 시장 오늘 보시면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에 양시장 주르륵 좀 밀리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좀 1%대 약세, 코스닥은 또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치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좀 침체된 가운데서도 뭐 은행 구단들 그리고 코롱 그룹주들의 상승세가 또 돋보였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장에서 그래도 또 다음 구단들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발빠른 순환매가 이어지는 요즘 같은 경기 흐름 빠르게 파악하시면서 내일 시장 또 전략들도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TV 그리고 너티브에서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투자 올림픽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또 시장에 대한 경기, 오늘의 또 포인트들 어떻게 봐야 될지 여러분들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해설위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투자 올림픽 이번에는 오늘 해설위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재료에 근거한 뚝심 전략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 경기부터 좀 이렇게 하나씩 파악해보고 가야 되는데 뭔가 좀 힘이 좀 축축 처집니다. 기분 탓일까요? 기분 탓이기보다는 그간의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가 흐름에 대한 그런 반락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런 반락의 움직임이었다. 오늘 장의 그럼 마감장 하이라이트 장면들도 하나씩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좀 보고 계셨을까요? 네, 양 지수의 흐름에 대한 결과를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양 지수가 물론 둘 다 조정을 받았지요. 받았는데 코스피가 더 강한 조정이 나타났죠. 근데 코스피는 마감 상황에서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대 음봉이면서 저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종가 저가의 흐름을 만들면서 하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4거래일 만에 매도를 해서 향후의 흐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조정이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이제 그렇게 코스피보다는 하락이 깊지 않았지만 이틀 연속 십자형 도지를 만들었어요. 십자형 도지는 방향성의 전환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때 십자형 도지가 하나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오늘 음봉에 가까운 십자형 도지가 만들어졌죠. 도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위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윗꼬리 아랫꼬리 다 달리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십자형 도지를 완벽하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음봉에 가까운 십자형 도지를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하방에 가까운 그런 양상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성 전환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특히나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죠. 옵션 만기를 앞두고 포지션 싸움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잠깐 볼까요? 보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코스피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음봉이 좀 강하죠. 강한 음봉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시키려면 여기서 바로 상승으로 나타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했단 말이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한편은 원달러 환율도 급등을 했어요. 그런 흐름 속에서 코스피는 어떻게 보면 예고된 그런 조정이었습니다. 이 조정 상황에서 장마 막판에 조금 더 하락했다라는 것이 좀 아쉽다. 좀 더 하락을 해서 이제는 내일도 어떻게 보면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21선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전저점을 테스트하겠죠. 전저점이 2423포인트인데 전저점을 테스트하면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전저점을 테스트하면서 21선까지 당도해서 21선까지도 깨면 불안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원달러 환율과의 이제 크로스 현상,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기운이 나타나면은 코스피의 조정도 그만큼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환율의 차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봉상의 차트가 강한 상승 기운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락의 그런 양상을 되돌리는 그런 패턴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강한 상승의 기조가 이어지면은 코스피의 하락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코스닥은 비교적 위쪽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갭상승이 나타났죠. 지난주 목요일 날 갭상승이 나타나서 이 갭을 메우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진행하게 되면 이 갭을 메우는 조정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시장에 대해서 포인트들로 볼만한 게 일단은 수급적인 거였어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매도세가 나타난다. 이게 또 오늘 마감장 장중의 하이라이트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수급적인 게 좀 원달러 환율도 연관이 되겠죠.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코스닥 이틀 연속 십자형 도지 캔들 형성했다. 이런 점도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방향성 전환 주의 구간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뭐 지금 코스닥 관련주들 계좌에 좀 많이 담아 있다라고 하시면 잘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유튜브에 또 챈드디님과 히야부자님, 갈비님, 의형님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바사님도 오셨는데요. 다양한 의견들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란 톡방 혹은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시장 질문,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올려주세요. 저희가 가능한 한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수익률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 사무엘 해설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또 종목은 1월 30일에 라운시큐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고가 기준 수익률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12.88%나 껑충 뛰어 올랐네요. 와,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장중에 또 목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또 해설위원님, 이 라운시큐어라는 종목이요. 내일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전략 잡고 가야 될까요? 자, 라운시큐어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추천을 했던 종목이고 챗 GPT 광풍에 이어서 이제 보안 이런 시큐리티 종목들이 부각될 수 있다고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챗 GPT가 이렇게 광풍을 보인다 하더라도 보안이 이슈가 부각이 되면은 이런 보안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챗 GPT는 확산의 기로에 있는데 이제 보안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오랜 시간 동안에 보안 솔루션을 개발했던 이런 회사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운시큐어, 드림시큐리티 이런 종목들을 잘 보자고 안내를 드렸었죠. 그리고 매수가는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는 2,700원 이상에 있기 때문에 2,6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자고 안내를 드렸고 그 이후 지난 주간에 2,600원 이하에 형성이 되면서 매수가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드리는 매수가를 꼭 기억하시고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목표가는 2,930원 드렸었죠. 근데 오늘 2,935원에 왔고 2,930원 목표가에 도달하고 하락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제가 목표가를 2,930원을 제시드린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제가 목표가를 제시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고 소름 돋는다라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제시드린 게 그냥 막연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대 도달하면 거기서 매도하고 나올 때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라운시큐어가 어느 자리에선가 딱 걸렸지요. 241선 자리에 걸렸는데요. 241선보다 살짝 위로 가면서 2,935원에 왔다는 것입니다. 왜 목표가가 2,930원이었을까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2,930원의 목표가를 잡은 그 근거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미처 매도를 못하시고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스윙이나 중계 패턴으로 대응을 하셔야겠죠.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은 장대 음봉을 만들었습니다만 위로는 상승 공간이 조금 더 남아있죠. 60주선이라든지 구름층 하단은 이제 선행스팬 1이고 구름층 상단은 선행스팬 2라고 부릅니다만 이제 구름층 안에 들어왔을 때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241선에 터치를 해서 조정은 또 불가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봤을 때 주봉이 저항대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유념하고 스윙이나
중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실 것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에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지난주에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올라가가지고 오늘의 또 공략주들도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 그리고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또 수익률 리뷰할 만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SIC 평가 정보라고 나오는 건데요. 지금 오늘 살짝 눌리긴 했지만 1월 30일 매수 후에 지금 상승률이 고가 기준 1% 거의 2%에 가까운 지금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하시고 다 잘 가면 이거 어떡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시장도 안 좋았는데? 네, 제가 주로 쓰는 게 카멜레온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맞네요, 정말. 네, 지난주에도 제가 안내를 드린 것은 지수가 좀 불편할 수 있다.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조정의 성격에 맞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SCI 평가적으로 바로 그런 조정에 걸맞는 그런 종목이란 말씀이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SCI 평가 정보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채권 추심이잖아요. 서민들에게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그만큼 오르니까 1금융권에서 2금융권, 그리고 2금융권에서 대부업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출을 갚지 못하면 채권 추심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뛸 종목으로 SCI 평가 정보를 안내 드리는 것은 올해 수익성이 그만큼 좋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대비로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아직도 뭐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멀리 봤을 때의 기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올해는 실적주가 끌고 가는 그런 장세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지수가 조정을 보여도 실적주는 견고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매수가 대비에 그냥 보합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멀리 뛴다는 관점에서 보유 관점으로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갈 수 있으니까 중장기적인 좀 트레이딩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종목 모두 다 말씀드렸고요. 좀 노라톡방에서 시끌시끌합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여러 가지 또 얘기들도 있는데 여러분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 요즘 많으시죠? 핸드폰에 카메라 있으시죠? 카메라 기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지금 보이는 이 네모난 그림 QR코드인데요. 여기 가까이 갖다 대주세요. 나오나요? 링크 하나 나오면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를 입력하시고 뜰 겁니다. 그럴 때는 0009 03개의 91 누르고 들어오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열려 있어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그냥 이름 남겨주시면 돼요. 오사무엘 이렇게 4글자만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 들어가는 저희가 링크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오늘의 매치 포인트도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어떤 구단들, 어떤 또 테마들이 들썩들썩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빅 매치 포인트 첫 번째, 애플페이 관련 조작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의 경기의 승부를 정말 결정짓는 1점, 매치 포인트 또 구단이 바로 애플페이 관련주다라고 또 들고 오셨는데요. 뭐 온라인 결제 관련주들이 이제 뭐 앞으로도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셔서 들고 오신 건지 아니면 다른 좀 맥락으로 또 이슈들이 있어서 들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연유일까요? 제가 이제 그 섹터별로 테마별로 뭔가 의미 있는 상승을 기록했던 그런 종목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는 챗 GPT 관련하여서 안내를 드리면서 동시에 좀 주의를 하자라는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섹터, 특히 이제 애플페이 관련하여서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제는 쉬어가는 구간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안내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애플페이 관련하여서 지난주는 금융위원회에서 이 도입에 대해서 허용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 바람에 조정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오늘은 애플페이 관련해서 국내 사용 허용에 대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날 시간 외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그런 조짐이 이미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애플페이 관련 종목들이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갭상승을 하고 이후에 달리는 주가가 있고 갭상승 이후에 하락하는 주가 이런 거 자주 보셨죠? 네. 그러니까 갭상승 이후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봐야 될 것은
그 이후에 주가가 움직일 때에 어느 저항대에 걸렸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항의 포인트까지 여유가 있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으나 그러나 어느 저항대에 딱 걸리면 이제는 상승을 멈추고 조정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애플페이 관련하여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온라인 간편 결제가 허용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도입됐을 때에 기업의 실적과 연관되면 상승이 나타나겠지만 이제는 뭐냐면 뉴스화가 된 거죠. 아, 국내에 허용이 됐구나. 우리가 이제 소문에서 사서 뉴스에 판다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뉴스화가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의 1차 마침표가 될 수도 있다는 관점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플페이 관련 종목이 여러 종목이 있는데 오늘 일단 이 테마와 관련해서 한 두 종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온라인 간편 결제의 가능성, 관련주들이 더 시세 상승이 폭발할 것 같다라는 뭔가 기대감이 한 스푼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테마단 안에서의 또 선수들의 기량들도 가지각색이잖아요. 어떤 선수를 조금 더 눈여겨보시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 투자 올림픽에서 제가 한번 픽했던 종목 첫 번째가 바로 KG 모빌리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KG 모빌리언스의 차트를 일단 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갭 상승 이후에 더 달리지 못하고 음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윗꼬리가 좀 길어졌다는 것이죠. 그죠? 윗꼬리가 길어졌고 물론 매물대 아래에 마감을 하지 않고 매물대 중간에 있고 한편으로는 장기 이평선인 241선 위에 있기 때문에 뭔가 여지를 남겨놨다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또 240주선이에요. 241선과 240주선은 그런 느낌이 다릅니다. 241선은 1년 주가의 평균이죠. 1년 주가의 평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거래되었던 주가의 평균의 그 위에서 마감을 한 것은 좋지만 그러나 주봉을 봤더니 240주선을 터치하고 밀렸다는 것입니다. 이 240주선은 거의 4년 주가의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어요. 241선도 장기 이평선이지만 240주선은 더 장장기 이평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 이평선인 240주선에 터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주가가 좀 밀려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세간에서 잊혀져 갈 때 뭔가 또 바닥에서 뭔가 또 만들어 가겠죠. 주가는 상승하고 나서 파고를 만들고 그다음에 파절을 만든다는 거예요. 주가는 파도를 타는 게임이죠. 파고를 만들고 그다음에 파절을 형성하면서 뭔가 잊혀져 갈 때 바닥권에서 그다음 다시 또 상승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모습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유의하면서 대응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G 모빌리언스는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안 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내 휴대폰 결제 1위 기업이고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자지불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자지불 결제 업체로서의 수익성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자결제 사업은 동사 매출의 81%나 차지하니까 굉장히 많은 매출이 전자결제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죠.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다시금 정리하지만 240주선 터치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방향성 전환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주의하자라는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 좀 전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국내 휴대폰 결제 1위 업체야. 일단 1위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음이 좀 갑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보시는 또 선수가 한국정보통신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또 같은 맥락에서 기량이 좀 똑같은 건지 다른 부분들이 조금 특출난가요? 네, 한국정보통신도 보도록 하겠는데 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맥락으로 봐야 돼요. 자, 한국정보통신은 금융 밴 사업을 영위하거든요. 이 회사는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결하는 부가통신 사업자입니다. 근데 당연히 애플페이의 수혜가 될 수밖에 없지요. 애플페이 서비스가 도입되었을 때 이런 밴 사업을 영위하는 몇 개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흐름은 좀 달라요. 한국정보통신도 있고 밴 사업을 하는 나이스정보통신 이런 회사도 있는데 나이스정보통신은 상승률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한국정보통신은 이제 갭상승을 했고 차트에 보시면 기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는데 차트의 모양을 보시면 윗골이 달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안 좋죠. 제가 챗 GPT 관련해서 지난주에 안내를 드릴 때에 어떤 종목을 소개를 했냐면 코난 테크놀로지를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은 상한가로 마감을 했지만 앞으로 주의할 것은 윗꼬리가 길게 다닐 때 주의하십시오 안내를 드렸죠. 아마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월요일 안내를 드리면서 상한가를 줬지만 그 다음에 갭 상승해서 위로 치고 갈 때에 잘 보십시오. 주가의 흐름 보시고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 주의하세요 그러는데 호란 테크놀로지가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이게 바로 주가 탈출 신호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나타났을 때 탈출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대음보 나타나면서 또 추가 하락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흐름을 주의하자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어요. 저는 고점에서 어떤 매도의 징후가 나타나는지를 제가 잘 안내를 드리는 그런 전문가거든요. 자, 그러면 한국정보통신도 보십시다. 그러면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주가도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타났던 거예요. 지난 금요일은 긴 양봉을 형성했습니다만 오늘은 윗골이 길게 달고 밀렸다는 거. 그리고 일봉만 봤을 때는 매물대 위에 있으니까 기대치가 있죠. 매물을 통과해서 매물대 위에 있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도 있으나 앞서서 KG 모빌리언스의 주봉 차트를 보여드렸듯이 지금 한국정보통신은 지금 주봉 차트를 봤을 때에 어떻게 보면 지금 뭔가 갇혀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말이죠. KG 모빌리언스 조금 결이 다르긴 다릅니다만 고점을 연결한 추세를 봤을 때는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일봉상에서 앞으로 주가 흐름에서 이 매물대를 이미 소화하고 넘어선 상황에서의 이제 매물대를 지지받았을 때만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매물대 아래로 빠져버리게 되면 이 윗꼬리가 강력한 힘을 주어져서 관성으로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정보통신은 앞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매물대입니다. 매물대를 하회를 하게 되면 이젠 상승을 기대하지 말고 버려야 돼요. 그런데 매물대, 일봉상에서 매물대를 지지를 받으면 여기서 또 다시금 어떻게 보면 상승을 기대하면서 위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봉을 봤을 때 추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일봉의 매물대 아래로 오르냐 매물대 위에 자리 잡냐 그걸 보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정보통신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G 모빌리언스와 맥락이 같다라고 하네요. 노란톡방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또 오사무엘 위원님, 해설위원님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는데 어떤 또 메리트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기본이 재무, 재료, 수급이라고 기본적으로 안내를 드렸고 네. 거기다가 추가하는 것은 이제 기술적 분석 그리고 과거의 주가의 움직임에서 끼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종목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는데 그 종목 재료의 선정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시기 위해서는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차트를 자주 올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종목을 선정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은 제가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재무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또 과거 재무보다 미래 재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재무, 재료, 수급에 기반한 종목들을 어떻게 픽하는지 그런 기준들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런 기준들을 배우시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차트를 분석하는지도 챙겨가시길 안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되니까요. 핸드폰 들고 계신 분들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요. 지금 QR코드 바로 스캔해 주세요. 000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벌써 행복드림님 들어오셨고 인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샵 3772번으로도 오사무엘 이렇게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링크 저희가 드리니까요. 너무 어려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하신다면 꼭 참고해 주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오늘의 또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두 번째 테마는 클라우드 구단이 뽑혔습니다. 맞습니다. 클라우드 구단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빅매치 포인트로 들고 오신 구단인데 클라우드 사실은 그동안 내내 방송 또 주식시장에서도 화두가 됐던 클라우드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보시는 분들께서는 클라우드가 도대체 정확히 무슨 의미야 라고 이 용어 자체부터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어서요. 그것부터 우리 정리 좀 하고 갈까요? 네. 네. 클라우드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구름을 의미하죠. 그렇죠. 무게구름,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이제 구름을 의미합니다. 이제 클라우드 구단 내에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는 것입니다. 클라우드를 이렇게 형성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기술이죠.
클라우드는 저장 장치 없이 인터넷만 접속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저장 장치를 사거나 서버를 또 사거나 할 때 비용이 들죠. 그러나 이제 아웃소싱을 해서 외부에 있는 저장 장치를 끌어다 쓰게 되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내가 멀리서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것. 멀리 있는 저 구름에 있는 멀리 있는 저장 장치에서 인터넷만 접속하면 내가 데이터를 쓸 수 있다는 것. 쉽게 이해되셨죠? 네, 너무 쉽네요. 그렇죠. 이래서 이제 클라우드의 기술을 구현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 클라우드 9단 내에서 픽한 종목은 하드웨어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섹터를 조금 나눠서 클라우드를 소프트웨어 쪽과 하드웨어 쪽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하드웨어 쪽으로 오늘은 좀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이유가 챗 GPT라는 열기 여러분도 아시죠? 그 단어들 요즘 그게 굉장히 뜨거운데 IT 업계 물론이고 예술 교육 쪽에서도 굉장히 또 이게 AI 등장으로 굉장히 뜨거운 화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GPT 출시 시점이 작년 12월 1월입니다. 근데 출시 5일 만에 이용자가 100만 명 돌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GPT 관련한 또 시장들은 커지는데 클라우드랑 좀 맥점을 같이 볼 수도 있다라는 게 클라우드 수요가 좀 증가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챗 GPT는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과 우리가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단답형보다는 뭔가 좀 심오한 그런 내용들이 결과치로 나타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 챗 GPT가 논문까지도 만들어준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챗 GPT가 발달함에 따라서 당연히 AI 반도체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또 클라우드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관련 서비스의 확산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측면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린 것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챗 GPT, AI 반도체, 그다음에 클라우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눈여겨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는 또 챗 GPT 관련 종목들이 지금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죠. 이 조정이 또 마무리가 되게 되면 또 챗 GPT 뉴스가 또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정의 끝자락에서 또 챗 GPT 기술을 구현하는 그런 종목들을 또 매수하면서 또 수익의 기회를 노려본다는 것을 일단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오늘의 매치 포인트 올림픽에서 이 클라우드 구단에서 픽한 종목 두 종목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요. 어떤 또 그 구단 내 종목 선수들이 눈을 또 부르키고 있을지 클라우드 그 안에서도 또 하드웨어던데 어떤 선수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나요? 우리 이제 코치님, 우리 감독님 입장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선수예요, 이 선수는? 자, 이제 제가 하드웨어로 말씀드렸으니까 하드웨어 쪽에서 네. 이러한 그런 기술을 구현하는 것은 대부분 이름이 칩이 들어가요. 칩. 칩. 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칩은 그 너무 칩으로 많으니까. 시작되는 이제 칩스 앤 미디어라는 것도 있고 또 그쵸? 텔레 칩스가 있고 네. 칩 뒤로 끝나는 모다이노 칩이라는 것도 있고 오늘 다른 거죠? 예. 네, 가운 칩스 맞나요? 이 종목은 이제 가온 칩스입니다. 재밌죠? 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하기 너무 쉽네요. 해설위원님. 네.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려운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는 칩스가 들어간다 하면 뭔가 섹터 정리하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네. 왜 그러죠? 근데 초코칩은 아닙니다. 칩은 그런 칩은 아니고 반도체 그럼, 칩이니까 그렇군요. 칩 들어간 종목 네 종목 기억하시면 좋겠고.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선수. 이 가온 칩스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가온 칩스는 말이죠. 삼성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기업입니다. 그리고 칩 설계부터 양산까지 턴키 형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경쟁력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특화된 칩 설계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칩이 들어가는 종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왜 제가 가온 칩스를 선정을 했는지 그것은 차트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오늘 주가의 상승이 21% 나타났죠. 21% 상승이 나타났는데 과연 이 상승으로 끝날까? 좀 더 상승의 여지가 있을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주가 상승이 이제 크게 나타났을 때 고민인 거예요. 이미 주식을 갖고 있는 기보유자들은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할까? 이게 고민이 되고 또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추가 상승할까? 따라잡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밝혀드리려고 하는데 자, 주가는 그림자다. 그리고 실체는 뭐라고 있습니까?
주가가 그림자라면 실체는 차트? 밑에 보이는 거래량. 양, 그렇죠. 거래량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거래량이 실질적인 실체죠. 그런데 오늘 이제 거래량이 일단 크게 나타났고, 이 거래량이 나타났을 때 주가의 흐름에서 저가라고 인식되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나타나느냐, 아니 고가라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나타나느냐, 그렇게 해서 이 양상을 보면서 우리 판단을 하겠죠. 물론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고가권에서의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서 좀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가 상승의 여력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체크하느냐, 굉장히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주봉을 보고 또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기준선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자, 제가 저항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시금 리뷰를 하죠. 저항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동평균선의 저항이 있어요. 중장기 이평선이 60120, 240이라는 자리.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잘 모르시죠? 이 일목균형표도 저항을 안내해주는 굉장히 좋은 보조지표입니다. 일목균형표에서 안내하는 저항은 이제 기준선, 때로는 전환선이 되기도 하고, 또는 선행스팬 1, 2, 이제 구름층 자리예요. 선행스팬 1, 2는 구름층 자리가 되는데, 일봉에서도 기준선, 주봉에서도 기준선, 또는 한편으로 월봉의 기준선까지 체크하고 선행 1, 2를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도 저항이 된다는 것. 그리고 앞서서 제가 구단으로 안내를 드렸던 종목들의 흐름들, KG 모빌리스, 그다음에 한국정보통신 이런 것들, 어떤 부분 매물대를 체크하자고 그랬죠. 매물대 저항도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비율적으로 봤을 때에 어느 선에 걸린 거, 38.2%, 또 50%, 62.8%, 또는 아래서는 23.6% 이런 것들 비율적으로 걸리는 자리를 체크할 때는 피보나치 이렇게 본다고 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릿수 저항이 있는 거예요. 1,000원에서 2,000원. 또는 9,000원에서 10,000원, 10,000원에서 20,000원, 이렇게 90,000원에서 100,000원 이렇게 갈 때의 앞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자릿수 저항이 다섯 번째,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봉우리 두 개, 쌍봉을 만들었을 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두 개의 봉우리를 이어서 추세 연결선 3봉에서 걸리는 자리, 이런 것들이 저항이라고 제가 일곱 개의 저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단 말이죠. 자, 가온칩스에 보게 되면 이제 주봉에서 1차 기준선이라는 자리에 딱 도달했죠. 그런데 기준선이라는 자리가 1차적인 저항은 맞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딱 걸쳐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 기준선 위에 자리 잡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온칩스가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주봉의 기준선에 걸려 있으니까 좀 주의를 요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왼편에 구름층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이 왼편의 구름층은 뭐냐? 이것도 매물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 거래되었던 이 거래의 패턴이, 여기서 거래되었던 거래 패턴이 앞으로 끌고 나오는 것이 바로 선행스팬 2 자리,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이 매물대가 결국 앞서서 이렇게 가고 있는 주가의 상승 가로막는 그런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에서 봤을 때 1차적으로 기준선 저항이 왔다는 거. 그 다음에 주가를 누르고 나서 다음에 가는 자리는 왼편의 구름층 매물대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온칩스를 매수로 저울질하는 분들은 눌림목을 잘 보자.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서 일봉상에서 제가 안내드린 이 구름층, 왼편에 보이는 구름층 상단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 기보유자께서는 이제 주봉의 기준선에 부딪혔으니까 한편으로는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주봉 기준선보다 멀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눈치껏 빨리 정리를 하시고 다시금 재정비를 해서 눌림목에서 재매수할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눌림목에서 조금 재매수하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신 만큼 또 가온칩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선수도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좀 가지고 있는 듯한데 얘가 좀 더 빠른 슈팅인 것 같기도 해요. 맞죠? 네, 해설위원님? 맞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나무 기술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나무 기술은 조금 결이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오늘 안타깝게도 윗골이 길게 단 모습을 보였죠. 자, 나무 기술, 이 종목은 클라우드 통합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거죠. 일단 소프트웨어의 측면이 강하죠. 하드웨어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와 동남아 시장 클라우드 활성화 MOU를 체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랄 수 있는 네이버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기대해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김기현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부각이 됐어요.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로 지금 나서는 이분의 관련주로도 부각이 돼서 이 클라우드 관련주로 엮이기 전부터 상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바닥권에서 1,500원대부터 3,800원대까지 2배 반이 올랐어요. 2배 반이 올랐는데 이제 이전에 상승했던 상승의 측면과 좀 다르죠. 장대 양봉을 형성했던
흐름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윗골이 길게 달렸다는 거. 이 부분이 좀 염려가 되죠. 근데 매물대 위에 있는데 이제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니까 이 윗골이 길게 달렸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주봉에 저항에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자, 제가 그려드리는 데가 다 저항입니다. 여기도 저항이고, 그다음 여기도 저항이고, 그다음 여기도 저항이에요. 어떻습니까? 다 그 저항에 한 번씩 한 번씩 부딪히죠. 주봉을 봤을 때 제가 밑에서 표시했던 자리들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다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봉의 저항에 갇힐 수 있다는 부분은 주의를 요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관련해서 이제 당대표 김기현 씨와 안철수 관련들이 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다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밀릴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윗골이 길게 달렸으니까 어느 선까지 밀리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주가를 또 만들어 갈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어 가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날 때 그 다음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주봉을 봤을 때 이제 추세를 보게 되면 고점을 연결한 추세를 넘어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이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는 이 움직임이 보여졌을 때 여기서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럼 한 번 또 딱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린다만 이제 단기 관점에서 나무기술을 매수할까? 매수의 그런 관점에서는 제가 안내를 유보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보유자께서는 이제 주가 탈출을 잘하자 이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나무기술을 어디서 매수하느냐? 이제 추세 연결선 상단에서의 상단을 선 이탈하지 않고 거기서 뭔가 주가를 만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단기전 관점에서 매수를 보자. 그래서 나무기술의 앞으로 흐름이 궁금하시면 노란토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십시오. 혹시라도 나무기술이나 또는 가온칩스 보유하신 분, 또 매수를 저울질하시는 분 궁금하시면 노란토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흐름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궁금증들 많으시면은 또 문의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 저희 또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다만 그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또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오사물 해설위원님의 결정적 한방 종목은요. 잠시 뒤에 저희가 공개되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올림픽. 네, 오늘은 오사무엘 또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다양한 또 시장 얘기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시황 정리하는 거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만 바로 스캔해 주세요. 실시간으로 빠르게 입장 가능하고요. 참여 코드 번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00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신 모든 분들 지금 인증샷도 남겨주시고 출석 체크도 올려주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입장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오사무엘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는 분들 링크 저희가 제공해드립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멀리 뛸 종목과 또 높이 뛸 종목 궁금하실 텐데 투자 올림픽 시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어떤 종목 좀 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높이 뛸 종목, 해설위원이 어떤 또 종목이 높이 뛸까요? 자, 이 투자 올림픽에서 제가 픽한 종목, 높이 뛸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먼저 종목 이름을 밝히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추구하는 전략이 카멜레온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카멜레온 전략은 뭐냐면 카멜레온이 어떤 위기를 느끼면 색깔을 바꾸죠. 몸의 색깔을 바꾼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종목들을 픽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시게 되면 제가 먼저 이제 주의를 좀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다는 측면,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급등을 했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되고 있으니까 지수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정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많은 종목들이 상당히 가기 힘들죠. 특히나 하드웨어 기반, 제조업 기반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상승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조정 국면에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꾀하는 그런 섹터들이 있어요. 그런 섹터들이 어떤 겁니까? 주로 무형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또는 게임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내수를 기반하고 있는 것들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엔터테인먼트, 또는 드라마, 콘텐츠 이런 것들이 틈새에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바로 이런 섹터들이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드리는 픽 종목은 높이 뛸 종목은 바로 OTT 관련한 거고, 그리고 국내 콘텐츠를 해외에 배급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특히나 일본에 배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K-드라마 한류 열풍이 또 불어나고 있다, 일으키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국내 드라마 콘텐츠를 일본에 배급하는 그런 기업인데 혹시 눈치를 채셨을까요? 노란톡방 유튜브에 지금 답을 주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어떤 걸까요? 국내 드라마 콘텐츠를 일본에 배급하는 그런 회사. 일본 배급.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은 답변은 안 들어왔는데 일단 이런 거 나무 기술 가자 이런 건 있고요. OTT 관련하면 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떠오르시는지 우리 해설위원님은 어떤 걸 픽했을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아무래도 뭐 OTT 관련해서 테마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런 거 네. 볼 것 같아요. 왜냐면 드라마를 워낙 또 잘 만들다 보니까 이런 걸 좀 가져오시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맞나요? 비슷한데요. 네. 일단 제가 답을 공개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퍼스 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코퍼스 네. 코리아. 이 코퍼스 코리아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내 드라마 콘텐츠를 일본 주요 매체에 공급하는 해외 배급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드라마 제작도 하고 또 국내 콘텐츠를 기획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K-드라마 열풍의 수혜가 전망이 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실적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21년도보다 또 작년이 좋아지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기대되는 그런 실적이 뻥충 뛰는 그런 종목이에요. 제가 앵커님께도 말씀드렸고 또 이 방송에서 안내드렸습니다만 제가 주로 픽하는 종목들, 이 투자 올림픽에서 픽되는 그런 종목들은 주로 재무를 기반으로 합니다. 절대로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은 제가 픽을 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재무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조정이 주어져도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관성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종목의 유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는 굉장히 좋다. 여러분들 한번 재무 살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재료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K-드라마가 일본에서 열풍이다라는 것. 그리고 올해는 더 그 상황에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실적도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1차적으로 작년도 12월 달에 급등이 나타났죠. 급등이 나타나고 조정이 주어진 다음에 이제 2차 상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2차 상승이 나타나고 조정이 주어지는데 1차 상승이 나타났을 때 조정은 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죠. 강하게 나타나고 2차 상승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어느 선에선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이 바로 어떤 선이냐면 기준선이에요. 일목균형표 기준선. 아까 제가 저항을 설명드렸을 때 기준선이 저항이 되는 것을 안내를 드렸죠. 한편으로는 그 기준선이 지지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기준선이 있을 때는 주가의 상승을 가로막기도 하는데 아래쪽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형태가 나타나면 거기 지지대를 발판으로 해서 위쪽으로도 점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코퍼스 코리아의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과거에 이제 윗골이 달렸던 모습들에서 추세를 이렇게 그어볼 수 있겠죠. 추세를 그어보게 되면 정확하게 아직 닿진 않았어요. 그렇죠? 추세 연결선 상단에 닿지 않았어요. 닿지 않았고 이제 앞서서 보여줬던 두 개의 추세를 또 연결해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위로 점프를 할 때 바로 위쪽에 이 추세 상단에 또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거래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게 어떤 의미냐? 거래가 여기서 발생했고 거래량이 여기서 크게 발생했어요. 근데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고 눌릴 때에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뭔가 2차 매집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지만 다시금 상승할 때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위쪽으로 확 점프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유념하면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3,300원 전. 오늘 종가는 3,370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일 조정이 나타났을 때 3,300원 전후한 자리에서 매수라는 것이 어떨까 안내를 드리고 목표가는 3,700원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050원이니까요. 이러한 매수 포인트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유념하면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장중에 대응이 궁금하신 분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럼 장중에 코포스 코리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그런 포인트도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좀 그래도 뭔가 빵 튈 것 같다 이런 좀 생각도 드는 만큼 급등 종목으로 또 얘기해 주셨네요. 매수가 3,300원 전후로 생각해 주시고요. 목표가 3,700원으로 잡아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또 멀리 뛸 중장기 종목도 들고 오셨다고 했는데 궁금합니다. 어떤 또 종목일까요? 네, 중장기 종목으로 안내를 멀리 뛸 만한 종목 역시나 재무가 깡패인 그런 종목이겠죠. 여러분들 재무를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일단 종목을 먼저 오픈을 할게요. 자, 종목은 뭐냐면 바로 태웅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태웅로직스, 이 회사는 국제 물류 주선업을 하는 그런 회사이고 해외 이주 화물이라든지 전시 화물 운송 사업에 지출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 운송 시스템 다변화로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영업이익이 1,000억을 넘어섰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1,800억에 불과해요. 그 얼마나 저평가인지 아시겠죠?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는데 시가총액이 1,800억밖에 안 되는 이런 기업이라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태웅로지스 4,100원대 주가 형성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렇다 할 조정 없이 상승을 했죠. 상승하고 61선 넘어서고 이제 61선 살짝 깼어요. 살짝 깬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21선이 뭔가 근해를 만들었죠. 스윙의 패턴으로 근해를 만들었어요. 이제 근해를 만들면서 이제 61선에서 뭔가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4,920원인데 제가 안내드린 매수가는 4,850원. 그러니까 21선의 기준으로 한 그 자리, 전후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으로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물론 단기 저항대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멀리 뛸 종목이니까 주봉을 보면서 안내를 드린 겁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어느 선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비싼 힌트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기술적인 맥점이거든요. 왜 비싼 힌트였는지 그것은 제가 방송상에서 언급을 못 드립니다. 왜 비싼 힌트일까? 기술적으로 어떤 자리가 멀리 뛸 관점에서 벌리는 자리일까 궁금하신 분은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기술적으로 어느 자리를 매도 포인트로 보고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상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4,300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태웅로직스가 재무깡패다. 재무적인 재무지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측면들을 좀 봐야 되는 건지 가격 전략 하단에 나가 있으니까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또 두 종목들 좀 정리하고요. 또 전문가님과는 또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너무 빨리 가서 우리 해설위원님은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조금 더 아쉽다 싶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내일 온라인 무료 방송이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로바로 박동기 전문가의 온라인 무료 방송이 될 텐데요. 선제 검색기를 통해 고가 우량주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리드온 TV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6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투자 올림픽.